자,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벨로스터 앤 하드웨어 리뷰. 정말 지난번에 저희 G70 리뷰 그리고 또 파사트 리뷰 때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진짜 열렬히 네, 감사합니다. 칭찬 일색. 네, 알고 계시는 걸 이렇게 또 전달해 주시는 게 사실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또 이렇게 한 번 더 큰 결정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저도 네. 뭐 공부할 것도 있고 네. 얘 보고 싶어가지고 네. 시청자들을 위한 건 아니고 보면 시청자분들을 내가 궁금했는데 그쵸. 그것도 큰 거. 겸사겸사해서. 겸사겸사. 네. 엔진부터 좀 보고 갈게요. 네, 얘는 엔진 뭐죠? 세타죠? 세타 엔진인데 이제 네. 많이 개량한 거고 G70에 썼던 네. 그 엔진이랑 거의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제 네. 바뀐 게 네. 디테일하게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VCM 모듈 같은 경우도 가로 배치라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되게 모듈도 커졌고 제어 로직 자체도 제가 하는 일이 뭐죠? 그때 그 말씀드렸던 이 안에 이제 판막이 들어가요. 네네네. 그 흡기가 여기로 들어와서 네. 이렇게 실린더로 들어가는 네, 바람이 지금 거잖아요. 일로 네. 흡기 매니로 들어가고 있죠? 네,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입구가 있으면 입구를 네. 살짝 닫아 놓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럼 이제 네. 와류 치면서 네. 그 텀블 와류가 실린더 안에서 이제 혼합을 혼합기도 좋게 좋게 해주고 활력도 세지고 활력도 연비도 세지고, 좋아지고. 연비도 좋아지고.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아우디 네. 벤츠 BM 애들이 많이 썼던 거예요. 많이 썼다가 요즘에 걔네는 이걸 빼는 추세고. 걔네는 왜 빼는 추세지? 그러니까 네. 다 열어도 이제 이 기둥이 있잖아요. 네. 이 기둥 자체가 이제 저항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디젤이랑 직분사를 가면서 카본 슬러지가 많이 생겨요. 그 그 밸브에 슬러지 때문에 그 밸브 오작동도 되게 많고, 그러니까 열려서 고장 나는 건 괜찮은데 닫혀서 고장 나면, 그죠. 그러니까 얘는 뜯기가 쉽잖아. 그죠. 근데 독일 차들은 이거 하나 뜯으려면은, 그렇죠. 보통 세로 배치니까 네, 장난 이쪽 아니니까. 거의 다 드러내야 뜯을 수 있죠. 그래서 걔네는 거의 지금 죽이는 추세예요. 그래서 걔네는 죽여가는 추세인데 얘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고, 그리고 이제 점화 코일. 네. 얘 코일도 기존 거보다 용량이 커요. 코일 용량이 크다는 거는 점화 코일 그 볼테이지죠. 네. 플러그 팡 터치는 그 볼트 자체가 얘가 더 센 거예요. 네. 요게 바뀌었고,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일 특이한 게 저희 왜 튜닝용 흡기 있잖아. 네. 우리 오픈 흡기 튜닝하면 그 어떻게 생기는지 아시죠? HKS 뭐 네. 옛날에. 근데 순정은 이렇게 신기하죠? 뭐야? 헐 대박. 이게 뭐야? 우와. 얘 빼면은 오픈 흡기예요. 얘도 거의. 우와. 저 순정차에 이런 거 들어가 있는 거 어디서 봤는데? 벤츠 BM 아우디. 아니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는 S2000도 요 방식이고, 그러니까 웬만한 독일 스포츠카나 독일 차들은 다 요 방식을 써요. 저 R8에도 요 타입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걔네는 이게 안에 이렇게 빛을 비쳤을 때 네. 빛이 뚫고 나오는 경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두껍다는 얘기죠? 두껍고 촘촘한 거죠. 근데 얘는 이렇게 딱 봐도 엄청 다투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제가 볼 때 그냥 튜닝용 흡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되게 잘 만들었어. 이게 근데 과연 잘 만든 걸까요? 잘 만들었어요. 그래요? 보면 안에 이제 프레임도 다 적용돼 있고. 그러네요. 대박.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이거 보고 난 만약 이 차 사면 흡기는 튜닝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또 제가 궁금한 거는 네, 4기통 현대의 4기통 엔진이잖아요. 네, 제가 G70 2.0 터보를 타면서 사실 놀랬던 부분 중 하나가 그 현대 4기통 고유에 들려오는 진동과 소음과 그 질감이 아니더라고요. 네. 너무 부드러운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지하실랑까지 와가지고 설명해 주신 걸 네. 듣고 나니까 그 밸런스 샤프트 때문이었구나. 네, 그게 커요. 네, 그래서 그게 그렇게 큰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나요? 네, 얘도 밸런스 샤프트가 들어가 있고. 네. 밸런스 샤프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주고 가시죠. 밸런스 샤프트는 어디에 대략 위치에 있는지도. 위치는 네. 요 대략만 요 알려주세요. 풀리 있잖아요. 네, 네, 크랭크 풀리 네, 바로 위쪽에 붙어 있는데, 네, 4기통이면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4기통 엔진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동그란 원을 4번 자른 거예요. 그럼 거의
실린더 운동 자체가 90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90도. 딱딱딱딱. 그러니까 밸런스 샤프트는 그 사기통 특유의 진동이 생기는 거를 네. 같이 크랭크 축 같이 생긴 축이 맞진동을 하는 거예요. 네. 맞진동을 하면서 상대 그 엔진 진동을 잡아주는 거죠. 현대가 예전에도 썼었는데 네. 이 세타 엔진에서는 거의 안 썼었거든요. 네, 네, 네. 세타 요 개선하면서 세타 엔진에도 적용을 했고 네. 그 밸런스 샤프트랑 같이 네. 오일 펌프가 항상 같이 붙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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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오일 펌프가 G70은 배인 방식이라 그래서 선풍기 날개 같은 프로펠러로 오일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냥 보내주나 한쪽으로? 네, 근데 얘는 내접 기어 방식이라고 옛날부터 사용하던 그 오일 펌프 방식이에요. 그럼 얘 오일 펌프도 다르구나 지금 G70. 달라요. 그러니까 내접 기어 방식은 장점이 오일 압을 세게 쓸 수가 있어요. 오일을 이렇게 앞 기어 틈에서 네. 압축을 하면서 송출하는 방식이라 네. 오일 압력 자체가 되게 높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그 격한 운전을 하고 출력을 많이 끝까지 끌어쓰는 운전을 많이 하는 차량들은 당연히 내접 기어 방식이 더 좋겠네요. 좋죠? 네. 그러면 수입 스포츠카들 같은 경우도 다 다 내접 기어 방식이에요. 근데 현대 이제 G70만 제가 그때 봤듯이 처음 왔다라고 말씀드린 게 네, 그거예요. 맞아요. 배인 방식에 그리고 또 그게 전자식 가변이고 그거는 아무래도 그러면 그냥 제네시스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좀 그쵸, 그런 정수성 네. 때문에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근데 스포츠 뭐 정수 뭐 웃기잖아. 사실 그 G70이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스포츠도 정석도 아니다. 둘 다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이도저도 아닌 차다. 이도저도 아니죠. 오케이. 저 오늘 질문이 있어요. 어떤 거요? 그 중공 나트륨 밸브라는 게 들어갔다고. 중공은 이제 안에가 비었다라는 얘기고 나트륨은 이제 나트륨 그 비어 있는 곳을 나트륨으로 네, 나트륨으로 채웠다는 채운 건데 다 채우진 않고 보통 이게 밸브다고 보면은 한 60%에서 70% 정도 채워요. 거고. 네. 근데 나트륨의 장점이 뭐냐면 열 전도성이 되게 좋은 금속이에요. 그리고 한 100도 정도 됐을 때 그게 액체로 변해요. 근데 이게 설명하기 좀 힘든데 배기 밸브라는 게 있고 흡기 밸브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흡기 밸브는 한 300에서 400도 정도 온도가 돼요. 네. 근데 배기 밸브 온도는 보통 700에서 800도 가까이 네, 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배기 밸브가 너무 뜨거워서 네. 끼임 현상이 생기거나 네. 출력 저하나 네. 그리고 이제 자연 발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배기 밸브는 항상 두꺼워요. 네. 두껍다는 게 밸브 자체가 로드가 두껍고 네. 밑에 페이스면도 두꺼워요. 네. 그 이유가 이제 그 열을 좀 잘 버텨야 되고 열을 다른 데 전달해야 전달해야 돼갖고 배기 밸브는 항상 두껍고 무거웠거든요. 네. 근데 중공 나트륨 밸브를 쓰면서 네. 그 나트륨 자체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100도 이상 내려가요. 100도 이상. 원래 그 타이트하게 움직였거든요. 한 네. 700에서 800도 네. 짜스트로 만드는데 네. 소재도 비싸지고 네. 가공도 비싸지고 네. 설계도 비싸졌었어요. 그리고 배기 밸브를 잡아주는, 그러니까 다시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밸브가 있으면 내려가면 올라오는 요 네. 네. 잡아주는 스프링. 네. 이 스프링 자체도 되게 강하게 들어갔어요. 밸브가 무거우니까. 근데 중공 나트륨을 쓰니까 밸브 스프링도 가벼운 걸 쓸 수가 있고 배기도 밸브도 되게 가벼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리스폰스가 되게 빠른 거죠. 터빈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거 없나요? 터빈은 크게 없어요. 얘는 이제 개양 터보라고 네. 개요? 개양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엄청 큰 회사예요. 글로벌 회사인데 네. 그 회사가 이제 가레트라는 네. 터보 회사랑 계약을 해서 가레트를 개양이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 기술 받아가지고 만든 네. 건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G70처럼 트윈 스크롤 터보예요. 얘도. 네. 그래서 매니가 상당히 길고 네. 그리고 헤드가 원래는 배기 밸브가 여기 달려 있으면 네. 요 배기로 나오는 길이 자체가 되게 짧았어요. 네, 이만큼이었는데 네, 같은 경우 길이도 엄청 늘렸고 그리고 세타 엔진 그 단점 있잖아요. 냉각수가 고르게 순환되지 않는다. 네네네네네. 근데 요번에 자료 보니까 냉각 라인을 다 바꿨어요. 워터 자켓.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건 따로 뭐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런 건 없는데 일단 얘가 이제 가압식 탱크라 그래서 네. 기존에는 이게 보조 탱크 있잖아요. 네. 냉각수 보조 탱크 네. 개념이 아니라 얘는
냉각 라인 전체에 고르게 압력을 항상 유지하는 거라서 네. 그러니까 액체는 압축을 하고 있으면은 잘 안 끓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얘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보통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 그럼 가압 방식들은 110도 이상 가야 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압력을 주고 있으니까 기포 발생도 힘든 게 유지를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수입차들은 다 이걸 기본으로 쓰잖아요. 근데 네. 현대차는 이걸 안 썼어요 원래는. 가압 방식 탱크를. 어쨌든 기존 좋아요. 세타 엔진 대비해서 지금 냉각 라인이 냉각 라인 헤드는 싹 다 바뀌었고 네. 얘도 보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는 헤드 커버가 여기서 끝나요. 맞아요. 근데 이 헤드 커버를 많이 위로 올려서 음. 그러니까 엔진 강성도 되게 많이 키운 거예요 얘는. 네. 네. 그리고 흡기도 전자식 VVT. 네. 기존에는 이제 오일 통로를 네. 열어줬다 닫다가 하면서 제어를 했었는데 네. 얘 같은 경우는 모터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오일 상태에 따라서 제어가 더 되고 덜 되고 이것도 없고 네. 속도도 빠르고 네. 이런 것도 별거 아니거든요. 네. 이게 이제 블로바이 가스가 네. 나가는 거예요. 블로바이. 네. 근데 원래는 이 블로바이 가스 이 출구 자체가 네. 이 옆에 있었어요. 네. 옆에 있었을 때 아반떼 스포츠 온메이크 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분들이 초기에 네. 막 코너를 타고 이러면 네. 이 옆으로 뚫려 있는 데로 오일이 넘어와 갖고 아이고. 오일이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아반떼 스포츠도 몇 번 개선이 됐거든. 근데 얘는 지금 처음 만든 그 세퍼레이터라고 네. 유수분 분리기가 여기 네. 달려 있거든요 안에. 네. 네. 그러니까 처음 만든 거야. 네. 근데 애초에 입구도 위로 뚫고 격벽도 되게 많이 친 거 보면 혹시라도 오일이 넘어올 일이 아예 그쵸. 없도록 예. 처음부터. 근데 현대가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건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마운트는 원래 그냥 예전 거 보시면 너트 하나로 그냥 바로 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따로 플랜지가 있어요. 그게 왜 있을까요? 그냥 뭐 마운트 강성 확보. 그쵸. 그게 핵심인데 한 10%? 맥시멈 10%까지 마운트 강성이 좋아지는데 네. 근데 저 현대차 원래 이런 거 없었죠. 에는 처음 보고 이렇게 하는 브랜드가 또 있나요? 일본 차들은 기본이에요. 이게. 닛산, 일본 차들은 인피니티 뭐 이런 애들은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근데 걔네는 아시다시피 차가 되게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경쾌함을 되게 추구하는 게 일본 차들 특색인데 네. 그러니까 일본 차는 필요한 강성만큼만 차를 만들다 보니까 네. 이런 마운트 부분이 항상 약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랜지를 따로 걸어서 마운트 강성을 올리는 거죠. 이거 보강 안 한 경우에는 이제 마운트가 크랙이 가거나 네. 이 볼트 자리만 이렇게 볼록 올라와요. 그걸 얘가 막아주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정석은 이 상태에서 네. 스트롭 발을 만들어서 반대편으로 가는 게 정석인데 네. 얘는 이제 구조적으로 힘드니까 아예 구조적으로 뭔가 근데 이런 게 구조물이 하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구조물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갈 수뿐이 없는 거고 네. 제가 봤을 땐 저 안에 있는 거 요 웨이브 안에? 있죠? 이 볼록이 네. 볼록 튀어나오네. 네, 두 개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네요. 네. 저게 저는 진짜 인정할 만해. 아 그래요? 네, 원래는 저게 그냥 평판이고 철판도 얇은 거 한 장이에요. 네. 그래서 스트럿 보강 자체를 아예 안 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네. 보강을 엄청 신경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러네요. 저기 안 보이는 데까지. 네, 저렇게 굴곡줘서 네. 강석을 유지하려고 한 거. 저 잠깐만 이거 좀 들어주실래요? 이거 한 통 좀 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MC2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점이 있나요? 실제로 느끼신 것만, 눈으로 보고 느낀 것만 얘기해 주세요. 걔는 이제 메탈 컨디셔너라 그래서 네. 극압 첨가제 같은 거예요. 극한 압력의 상황에서 그 엔진을 보호하는 첨가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메인이에요. 그게 메인.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데 보면 왜 이게 만약에 쎄면 네. 긁으면 긁히잖아요. 네. 이렇게 긁으면 상처가 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이 모재를 보호하는 역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엔진 보호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근데 원래도 엔진 오일에 그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네. 근데 오일이랑 잘 섞여야 되고 네. 기본 제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네.
아주 미량 넣거나 다른 첨가물로 대체하려고 그러죠. 아무튼 극한 상황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메탈 컨디셔너다. 네, 그렇죠. 극한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 되게 좋다고 주변에 막 또 추천해 주셔가지고 또 많이 구매하러 오시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이용해 주세요. 난 안 좋은 거 안 써. 까만형 장가가기 부탁드립니다. 셰프님 네,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네, 네, 사실 차근차근 봐야 되는데 네, 이거 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딴 게 잘 눈에 안 들어와요. 네, 어떤 거요? 이 LSD ESD 요거. 요거예요 요거? 네, 요거예요. 아 이거야? 그러니까 미션에서 이렇게 원래는 양쪽으로 이제 드라이버 원래 샤프트로 그렇죠. 출력이 돼요. 원래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힘이 덜 받는 쪽을 굴리게 해주는 장치가 차동기인데 네. 저희 뭐 개다리 주행이나 이렇게 한 바퀴가 뜨고 이러면은 네. 웅덩이에 빠지거나 이러면 헛바퀴 돌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차동기어가 기본적으로 그 방식인데 그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핸들링이 가볍고 네. 턴도 빨리 될 수 있고. 네. 근데 이제 스포츠 주행에서는 안 어울리는 거죠. 전륜 차동기어는. 근데 스포츠성을 키우려면은 이제 LSD를 넣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거는 이게 여기 안 들어가고 요 미션 본체에 들어가요. LSD가 기계식은. 시빅 타이발 요즘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요즘 신형 최신형 같은 경우는 기계식 LSD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단점은 양쪽 바퀴 항상 같이 굴러가려고 하잖아요. LSD는. 네. 그러면 이제 코너 진입할 때 네. 이쪽 핸들이 꺾였을 때 이쪽 바퀴는 멈춰줘야 네. 바깥쪽 바퀴만 돌아줘야 선회력이 강한데 그렇죠. 양쪽 바퀴 항상 똑같이 구르려고 하니까 전륜들은 타각을 줘도 LSD를 끼면 이쪽 바퀴가 같이 구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의 각 자체가 원래는 이렇게 돌 수 있었던 거를 이렇게 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코너 알값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브레이크로 뒤에 사이드를 당기거나 턱인이라는 기술로 뒤에를 날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도 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 ELSD 같은 경우는 뭐냐면 네. 네. 저희가 바퀴가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선회를 해야 돼. 네. 이렇게 돌아야 될 때 네. 차동기어 방식들은 이쪽 안쪽 바퀴가 하중이 안 걸리니까 네. 안쪽 바퀴를 굴리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차가. 네. 네. 언더스티어라고 하죠. 네. 네. 근데 ELSD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됐을 때 네. 이쪽으로 출력을 다 보내는 거예요. 구동력을. 그러니까 코너 자체가 그 예전에 범은 형이 타면서도 확 끌어당긴다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왼쪽이나 오른쪽 바퀴 어느 한쪽에만 구동력을 다 보낼 수 있다로 그냥 정리하면 네, 다 보낼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기계적으로. 어쨌든 근데 그 한쪽에 몰아줄 수 이론, 있다. 그쵸. 이론은 그거죠. 근데 BM이나 BMW 이제 후륜이잖아요. 네. 걔는 이제 뭐 토크 벡터링 기술이나 이런 거는 네. 구동력을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LSD 락을 걸 거냐 말 거냐의 제어지 이렇게 막 한쪽으로 구동력을 다 보내고 이런 거는 힘들죠. 그런 거는 BM이나 아우디나 아직 쓰고 있진 않아요. 걔네가 쓰고 있는 거는 구동력을 이쪽으로 보낸다라고 광고를 그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코너 아까 똑같은 상황에 코너를 꺾었을 때 이쪽 바퀴가 구동이 적으니까 이쪽 바퀴로 구동력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이쪽 바퀴를 브레이크 거는 거야. 안 굴러가게. 그러니까 되게 이질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가 진입해서 꾹꾹꾹꾹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이제 광고할 때는 구동력을 절로 보내서 선회각을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아요. 타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질감 느껴요. 근데 그거 광고였구나. 네, 소프트웨어 기술력 자체가 높으니까 그 원래 많이 이걸 잘 컨트롤 네. 해가지고 버텨내는 네, 거지. 버텨내는 거지. 원래 BM이 추구하는 건 락이에요. 그리고 걔네는 이제 전륜에는 LSD 안 넣으니까 어차피 후륜이니까 락 거는 게 걔네는. 근데 요 LSD는 후륜에 적용해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요즘 사륜들은 요 방식을 많이 채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게 2013년도에 네. 폭스바겐에서 먼저 썼던 거예요. 아 그래요? GTI 모델에 퍼포먼스 팩이 있어요. 걔도. 골프 GTI에? 네, 골프 GTI. 나 지금 한 번도 7세대. 골프 GTI에 LSD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없는 거예요. 수입된 모델에 퍼포먼스 팩을 넣어도 이 ELSD가 안 달려서 들어와요. 개새끼들이네. 걔들은 아니고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뭐 AS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빼버린 걸 수도 있고. 근데 얘네도 지금 그 자료 보잖아요. 서비스 센터에서. 그럼 이거 이 안에 오일이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오일이 빠질 거 아니야. 우리가 뜯으면은. 네. 그럼 오일이 빠지면 오일을 따로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오일을 안 팔고 네. 오일 진을 정비 매뉴얼에 만약에 오일이 빠지면 아세이로 교환하라고 돼 있어. 왜? 그러니까 그게 또 개새끼들이죠. 아니 오일만 주면 되잖아. 몇 리터 얼마 들어가는지 지들이. 그리고 246, 그러니까 292나 지금 F80 M3는 이게 원래 교환해요. 네. 네. 오일을 가르라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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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장 주기도 써 있어. 근데 얘네는 무교환 오일이라고 뭐 빼는 데도 없고 넣는 데도 없고 이래요. 근데 이 안에 엄연히 클러치가 다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럼 그 클러치가 닳고 이물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무슨 무교환 한마디 더 해줘요. 개새끼들. 아 근데 진짜 이거는 갈 수 있게 해줘야 돼. 자, 그리고 또 좀 앞으로 더 나아가면은 오일 쿨러. 네. 이게 이제 순행식 오일 쿨러인데 기존 거보다 사이즈를 엄청 키웠어요. 열교환 능력을 좀 키운 건데. 아, 이게 순행식이에요? 네, 일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얘가 빠지려고 그러는데요? 이거 얘네 G70도 안 맞췄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이 라인이 지금 굉장히 길어 보이는데 여기 이제 알루미늄 파이프를 썼어야 되는데 네. 아, 쑥쑥 눌리네. 네, 이게 압축 공기면 이게 실제로 부풀러요. 네, 이 라인이 지금 인터쿨러 라인이죠? 네, 부풀러요. 네. 근데 얘가 지금 순정이고 새 차니까 이게 괜찮은 거지. 네. 이거 좀 타고 이제 터빈에서 어쩔 수 없이 오일이 나오거든요. 네. 그 오일이 여기 조금이라도 누적되면 이건 거의 빠진다고 보면 돼요. 부스트 걸 때. 펑 하고 빠져요. 이게 엄청 풍선처럼 부풀면서 이 지지대 있던 게 다 터져버려요. 빠져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게 이제 소음이랑 네. 그런 거 줄이려고 다루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거 신경 쓸 바에 이거를 이거를 좀 어떻게 해라. 이거부터 애초에 잘했으면 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얘 이제 이거는 진공 펌프. 네, 진공 펌프고. 따로 달아놓은 거예요. 네. 자, 조금 더 넘어오실까요? 이것도 이게 원래 미션 엔진이잖아요. 이거 뭔데 구멍이 뚫려 있냐? 얘는 이제 철판이에요, 철판. 아, 왜요? 제가 볼 때 이게 뒤틀리는 것 같아요. 이 프론트 케이스 자체가 약해서 뒤틀려서 보강을 했던가 네. 아니면 지금 클러치 엔진 다 만들고 미션 변속기 넣었더니 이 옵셋이 안 맞아갖고 살짝 좀 허브 스페이스 넣듯이 넣은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만약에 스페이스 개념을 넣은 거면 하면 안 되는 짓이고 네. 제가 봤을 때 강성 키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되게 잘했거든요. 네. 에어 가드? 네네. 가이드는 저번에 G70 때도 그렇고. 네, 그때 G70 때 전 처음 봤고 여기 보면 G70 이게 쓰였어요. 근데 이제 맞아요. 플라스틱으로 해서 잘 만들었어요. 근데 보면 공기가 타고 들어가면 여기 출구를 열어놔야 됐을까. 근데 에어는 보내놓고 여기서 막아버리면은 저것도 이제 뻘짓한 거죠. 아무튼 반대쪽도 그렇죠? 네. 네, 여기 여기도 에어가 타고 들어가서 바람을 싹 보낸 다음에 네, 막아버렸어. 막아놨네. 식지 말라고. 브레이크 사이즈, 로터 사이즈는 되게 커요. 웬만한 G70 사이즈만 해요. 엄청 네. 크고. 캘리퍼는요? 그리고 이 보통 캘리퍼를 앞에다가 잘 안 달아요. 네, 나와서 보시면은 네. 뒤쪽에 달죠? 그 뒤에다 달아요. 네. 람보 그리고- 같은 애들 보면 다 이렇게 아래쪽에 살짝 이렇게 눕혀놓잖아요. 네. 뒤쪽으로. 뒤로 눕혀놓는 것도 있고. 근데 이게 핵심은 앞에 있냐 뒤에 있냐 이체인데 네. 앞에 있으면 이제 제동할 때 이 네. 캘리퍼 무게를 그대로 더해서 확 눌리는 거고 캘리퍼를 뒤에 달아놓으면은 이제 캘리퍼 무게가 상쇄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제동할 때. 그래서 거의 스포츠카들은 뒤에다가 많이 달라고 해요. 그리고 뒤에 달았을 때 냉각성도 더 확보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원결을 옮겨야 돼요, 앞으로.
그런 단점이 있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그러면 얘는 구조적으로 많이 힘들었겠네. 많이 힘드니까 앞으로 단 건데. 아 이건 어쩔 수 없었겠네요. 근데 BM은 원겨 뒤에 있는 애들도 뒤에 달아요. 아, 어떻게 그래요? 했어든 네. 기본기죠. 근데 예전 G70 이게 슬리브 방식이었잖아요. 쇼바가. 그러네요. 볼트로 네. 박아놨네요. 근데 얘는 볼트로 다시 바뀌었어요. 쇼 얘기를 좀 여기서 하고 넘어갈까요? 얘는 근데 G70이랑 기본 그 제어 방식은 똑같아요. 네. 오리피스를 이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네. 전자 신호를 받으면. 근데 얘도 똑같이 G 센서가 각 축에 다 달려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얘는 그 휠 속도 센서라 그래서 네. 차가 이제 급격하게 모션이 변하는 요나 롤, 피칭 이걸 다 계산하는 센서가 두 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총 5개, 6개 정도 박혀 있어요. 센서가. 그러니까 웬만한 수입차들보다는 로직은 되게 괜찮아요. 하드웨어 세팅은 되게 좋아요. 하체 서스펜션 세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 서스펜션 솔직히 이제 여태까지 타본 사람들이 네. 나쁘다고 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되게 네. 극찬받거든요. 근데 G70 때는 열었다 닫았다 계속 했잖아.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지 스스로 네, 판단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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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 스스로 좀 조종성이 안 좋다 생각하면 계속 제어를 했거든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제어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모드를 바뀌었을 때 확 느낌이 많이 많이 바뀌어요. 와요. 네. 네, 얘는 그때 봤던 막 진동 댐퍼는 이런 거 없잖아. 맞아. 컨셉이 확실한 거죠. 네. 뒤로 또 가볼까요? 얘도 원래 없는 거라면서요? 얘는 원래 없어요. 원래 없었던 거고, 네. 이번에 새로 달아놓은 거고. 네, 추가한 거예요. 아 맞다. 우리 저번에 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거 구조용 접착제 설명 많이 해주셨잖아요. 네. 이거 보고 누가 막 이거 실링인데 저게 왜 어떻게 접착제냐, 차를 무슨 뭐 본드로 붙이냐, 네, 본드로 붙여요. 뭐 말들이 많더라고요. 얘는 만져보면 네. 에폭시 본드 같이 되게 딱딱해요. 네. 근데 이게 핵심적으로 제일 잘 보이는데 보면은 여기 보면 이 틈새 안에 보이죠? 네. 뭐 삐져나와 있어요. 이게 본드예요. 에폭시 본드. 아. 이게 보면 네, 뒤돌아주세요. 수리 매뉴얼에 수리 매뉴얼. 네. 근데 보면 정확하게 구조용 접착제. 접착제라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 바르는 부위를 수리할 때 거기에 넣으라고. 엄청 많이 발라. 에폭시 접착제. 그러니까 그게 다 요거예요, 요거. 네. 네. 여기 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달려 있고 네. 그 위에 원래는 실리콘을 쌓아야 돼요, 이렇게. 네. 네. 에폭시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돼 있고. 얘가 실링이에요. 그러면 얘는 실링이 맞아요? 얘는 맞아요. 근데 G70 때 그 네. 실링 안에 보면 구조용 접착제라고 제가 명시한 부분 있죠, 마운트 앞부분. 거기는 접착제죠, 다. 아까 그런 설명 해주셨었는데 어떤 거요? 뭐 구조용 접착제도 많이 사용을 하긴 했지만. 아, 바디 스팟. 이거 네. 보시면 네. 이게 용접이에요. 네. 볼록 들어간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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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원래 용접이에요, 스팟 용접. 네. 근데 이제 이 차대를 개발하고 레이싱카를 만들 때 네. 타키니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 전륜의 신 타키니. 네. 그분이 참여를 했었고, 네. 그분이 참여하면서 이 바디 스팟 부분 있죠. 네. 바디 용접 부분을 되게 많이 늘렸어요. 그러니까 랜서나 수바루 임프레자 같은 거 순정차 이렇게 뜯어보면 스팟 용접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따다다다다다. 네, 계속.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다면 지금 얘는 다다다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바디 스팟 부분이 되게 많아요. 잡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대 강성이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 타키니도 그 우승 인터뷰 때도 물어보면 네. 현대차가 자기가 느낄 때 좋은 거는 차대 강성이랑 제동이 되게 좋다. 그래서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실제로도. 또 뒤로 좀 갈까요? 연료 탱크 엄청 잘 해놨어요. 방청. 그러네요. 이거 하는 거 위에도 좀 하지. 씨. 위에도 보면은 아까 전에도 제가 봤는데 여기 보면 실리콘을 네. 네. 이거는 좀 일하기 싫다는 거죠, 그냥 공장에서. 일하기 사업할 때 하는 싫어도 거예요, 이게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네. 원래 이 철판이랑 네.
이 철판 사이에 물이 들어가는 걸 막아주려고 실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한쪽 철판에 안 발라놨네? 여기 보면 네, 다 떠 있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건 진짜 이것도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될 짓을 자꾸 해. 네. 그리고 뭐 이것도 그렇고 아까 그리고 저 이거 보면은 100% 이거 기스야. 이거 보면 살짝 들어가 있거든. 그러네. 그럼 이건 생산 라인에서 뭔가 트레이너나 그러니까 뭐 그 끌고 다니는 거 있죠? 네, 네. 그런 거에 기스가 한번 좀 났든가. 났던 거야. 근데 그걸 이거 가린 거거든요. 네. 근데 보면 얘도 똑같은 부위에 똑같은 상처가 있어. 그러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걸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지운 거지. 좀 그런 거는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공력 증가한다고 얘도 많이 달아놨거든. 네. 에어가 이 위로 치면은 네. 저항도 심하고 잡음도 많이 나요. 그래서 네. 이런 거는 요즘 모든 메이커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잘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잘 해놨어요, 여기는. 네. 근데 항상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이거는 보면 제가 힘을 세게 안 줘도 주행할 때 이 정도로 찌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좀 막는 게 안 힘들 텐데 계속 이래. 이게 철판도 너무 얇아. 근데 설계는 되게 좋아요. 네. 트레일링. 설계는 어떤 부분에서 좋다라고 보이세요? 그 제 기준인데 이렇게 네. 트레일링함을 앞으로 쭉 뻗은 스트레이트 타입들은 오버스티어가 되게 잘 그러니까 부드럽게 나고 그 뒤에가 잘 따라와주는 그런 움직임을 항상 보여주거든. 네. E9나 그러니까 M3, MN 애들은 다 이런 식이잖아요. 트레일 방식. 그래서 저는 이 구조를 되게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세팅하기도 쉽고. 그리고 얘 특이하게 보면은 얘랑 네. 고무가 틀려요. 이종 재질이야. 어? 이종 재부식이야. 우와. 그러니까 상하랑 좌우랑 고무 재질을 틀리게 만들었어요.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상하 진동이랑 이렇게 앞뒤 진동이랑 진동 틀리잖아요. 진동값이 틀리니까 틀리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걸 이종 재질로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건 되게 칭찬해야죠. 이런 건 되게 잘한 거예요. 가변 배기는 뭐 네. 되겠고. 가변이야 뭐. 그냥 여기서 하나 조절해 주네요. 이쪽은 없죠? 없어요. 얘는 그 내부 구조가 이렇게가 직관이에요,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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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아무 그 쏘기 없이 네, 바로 직관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막으면은 네, 이렇게 갔던 게 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소음기를 거쳐서. 네. 이쪽은 그냥 직관. 그러니까 왜 저희 막 마세라티 막 네. 길바닥에서 단속당하고 막 순정들 네. 그 문제 얘도 아마 있을걸요? 이거- 엄청 커요, 소리 장난 아니에요. 좀 심해요. 네. 이게 어떻게 패스됐는지 저도 좀 의문이야. 일단은 현대에서 많이 바뀐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제 기준인데 현대차는 솔직히 사는 이유가 그냥 무난해서 사는 거야. 평범하고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 할 때 그냥 무난하고 가격대 좋고 뭐 수리받기 네, 편하고 예. 그래서 사는 차였고 그래서 뭐 소나타가 팔리는 것도 그냥 그랜저보다 싸니까 아반떼가 팔리는 이유도 그냥 소나타보다 싸니까 그러니까 그 차에 그게 없었어. 그 차를 사야 되는 이유나 목적 그런 게 없었는데 베로스타인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혹평을 해요. 그리고 목적성도 확실하잖아. 운전하는 재미. 네, 그 재미를 추구하고 그러니까 현대에서 처음 나온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고 네. 근데 처음 나왔는데 이 정도 반응은 정말 많은 노력을 현대에서 했다는 거 보이는데 네. 근데 G70 때도 제가 그랬지만 항상 그 마무리가 현대는 조금 아쉬워요. 항상 2%, 네. 2%좀 부족한 그거를 항상 채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저도 관심은 되게 높은 차예요. 네, 3천만 원이 안 하잖아요, 기본 모델이. 네, 네. 근데 이 정도 성능을 낸다는 게 사실 저는 엔진을 하체 보고 막 그렇게 감명받은 건 없고 차가 어떻게 움직여질지는 상당히 궁금하긴 해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벨로스터엔 리뷰는 네. 이치프님을 모셔보고 좀 하려고요.
괜찮으시겠죠? 전 뭐 괜찮은데 재미없을까봐.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워낙 그 이치피님이 알고 계신 하드웨어적인 그런 지식들과 네. 그리고 까마냥이 몸으로 느끼는 그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진짜 시청자분들께 정말 가장 완벽한 밸런스 된 리뷰를 한 편 좀 만들어드리고 싶어서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